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NDT 초보자 또는 이제 비파계에 입문해서 ASNT 레벨 3를 취득하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그 레벨 3 취득하신 분들 그런 경험, 합격 수기를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요. 다들 그 공부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레벨 3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지금 뭐 7월 달에 시험이 있고 또 11월이나 12월 중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ASNT 레벨 3 준비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분들이 다 레벨 3를 보게끔 뭐 이렇게 부추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그 취득하시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시험 안 보신 분들이 너무 조금 뭐 그 조장한다, 외국 시험을 보게끔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국검사 엔지니어링 KT의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1987년도부터 비파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한 7년쯤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비파계에 입문했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비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비파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파계 하신 분 중에는 금속이나 재료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은 또 전혀 뭐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혀 관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비파계를 하신 분이 있는데 동기에 어쨌든 아니면 어떤 과를 나왔던 아니면은 뭐 어디서 얼마만큼 배웠던 그거는 비파계에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비파계를 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 ASNT 레벨 3는 1993년인 3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레벨 3를 봤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뭐 쉬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레벨 3를 그 날려먹었죠. 그러니까 갱신을 안 했습니다. 갱신을 안 해서 이제 다시 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있던 서티를 이제 그 만료가 되고 다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부했던 것만큼 그런 어떤 정리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제가 그 최근까지 시험을 봐서 다시 이제 종목을 추가했는데 거의 뭐 그 5과목을 따는데 거의 뭐 4번 정도 시험을 봤으니까 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물론 이제 자주 떨어진 과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 3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접검사원 실수입 3.1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면허 그리고 비파계 쪽에 이제 자격은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러니까 과거에 기능사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예, 이제 레벨 3를 이제 준비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왜 레벨 3를 따야 되느냐 하는 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레벨 3를 따서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뭐 내 봉급을 높일 거냐, 내 몸 값어치를 높일 거냐, 아니면은 내 실력을 높일 거냐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동기 유발이 돼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3든 뭐 기사든 아니면은 일반 면허든 반드시 왜 내가 취득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공부하는데 훨씬 더 그 재미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레벨 3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게 일단 목표였고요. 그 20년 전에 레벨 3라는 거는 그 비파기사 같은 경우에 본사 QA 매니저라든지 본사에 있는 일부분의 사람만 시험을 봤었고, 저처럼 이제 출장소에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 레벨 3를 본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뭐 자료라든지 시험 접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도 나도 한번 레벨 3에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됐었죠. 레벨 3가 이제 영어로 시험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부감이라든지 이제 영어 울렁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또 영어라 해도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고 문제 푸는 영어이기 때문에 실제 대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말씀드리면은 레벨 3를 취득하고자 마음만 자기가 굳게 먹은다면은 누구나 취득합니다. 비파기 기능사를 취득할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레벨 3는 취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취득하느냐, 아니면 취득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취득한다.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레벨 3 시험을 봤을 때 어차피 내가 직업으로 비파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비파계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제가 지금 27년 됐지만은 비파계 27년 전에 입사할 때부터 나는 오로지 비파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AS&T 레벨 3를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단순하게 레벨 3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비파계를 내가 해갈 건지 그런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AS&T 레벨 3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AS&T 레벨 3라는 게 레벨 2 따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기 위한 레벨 3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레벨 3가 아니고, 그 검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검사할 수 있게끔 절차서, 프로시저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제품을 검사할 건지, 어떤 기법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드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업무지, 현장에서 검사원들이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레벨 3를 취득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뭐 검사원들이 레벨 3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인식이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한 회사에 한 명 정도만 레벨 3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잉이죠. 실제 검사원 숫자나 레벨 3 숫자는 같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또 없을 수가 있느냐 해서 또 나름대로 레벨 3는 취득하는 게 조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벨 3 공부하는 방법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요, 아까 공부하는 방식은 다 틀립니다. 연필로 적으면서 하시는 분, 컴퓨터로 하시는 분, 또 사전찾아 하시는 분, 개개인마다 공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은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레벨 3, 그러니까 레벨 3라는 거는 AS&T 레벨 3라는 거는 미국 비파계 검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뒤바꾸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똑같은 자격이죠. 단지 이 시험을 미국에서
그 유치를 한다. 그런 의무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 3를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영어에서 레벨 3 따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레벨 3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벨 3 준비하신 분들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부터 따세요. 우리나라 자격도 취득 못한 사람이 미국 자격증 취득했다고 어디 내놓으면은 참 낯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딸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취득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국내 자격증부터 취득, 기능사부터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사부터 취득하실 때 이제 가끔 제가 보아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서 뭐 국가기술 자격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그거 풀고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그 책을 사세요. RT면 RT 기본서를 사시고 그 기본서를 공부해서 기능사부터 취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부터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 합격하고 자격증 따본들 나중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그 증 하나 있다는 거 외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 레벨 3라든지 정말 딥하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기본 원리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IQ가 좋다, 내가 뭐 좋은 대학이 나왔다, 뭐 공부를 잘했다,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알면 되고요. 나머지 모르는 거는 인터넷 찾아보고, 컴퓨터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결국은, 그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따느냐, 인내심이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길러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평소에 한 장, 두 장씩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벼락치기 공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몇 장씩, 뭐 원리 한두 장씩 하면서 평소에 노는 듯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3를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하시려면은 취득 계획을 짜십시오. 먼저 내가 기능사를 언제까지 따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 공부하는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책 이만큼 사가지고 몇 장 보지도 않고 또 덮어놓고 또 보고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레벨 3의 그 접수비가 100만원, 200만원 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마 기본비가 한 150만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한 과목 추가할 때마다 약 15만원 정도 추가하기 때문에 기본이 한 150만원 드니까 4, 5과목을 접수합니다. 15만원씩만 줘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이 5과목 접수해요. 5과목 접수하는 순간 한 과목도 합격 못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접수하신 분들은 딱 베이직하고 내가 따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 한 과목만 공부하십시오. 내 방사선 공부가 돼 있다면